자, 그러면 바로 이막 하러 가봅시다. 설탕과 대화하기. 하이. 설탕! 우리 왔어! 여행사님, 페이모님! 저도 좀 전에 도착해서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참, 콜레이 씨가 방금 다녀갔는데 짐 정리하고 있을 테니 여관으로 찾아와 달라고 했어요. 또 콜레이야? 아까도 콜레이 많이 보고 왔는데. 타이나리 씨랑 사이노 씨는 외출하셨고 콜레이 씨는 저희를 돕고 싶어서 남았대요. 그렇구나. 그동안 뭐 떠오른 거 있어? 생각의 각도를 바꿔보니 새로운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언에 나오는 4개의 수수께끼는 4가지 분야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예언을 쓴 사람은 우리의 지혜를 시험하려는 거겠죠. 지혜를 시험한다. 한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갖추긴 힘드니까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의견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중 2개는 특정 인물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예언의 답일지도 몰라요. 그럼 우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봐야겠네. 맞아요. 4가지 수수께끼의 후보들을 조별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럴듯하네. 그럼 첫 조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었지? 존재하지 않는 꽃. 전 역시 알베도님이 떠올라요. 존재하지 않는 꽃은 연금술과 관련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알베도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요. 설탕 너도 후보 중 한 명이야. 맞아! 설탕 넌 씨앗이 4배 큰 달콤달콤 꽃을 연구해낸 연금술사잖아. 그게 존재하지 않는 꽃일 수도 있다고. 아, 저도요? 헤헤. 참, 타이나리는 숲의 순찰관인데다 식물학 마스터니까 꽃에 관해선 타이나리에게 묻는 게 제일 빠를 거야. 네, 그럼 타이나리 씨도 명단에 넣을게요. 이제 2번째 조예요. 수수께끼는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네요.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 길잡이는 타이나리가 더 가깝지 않나? 너무 추상적이야.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 사람들에게 그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야 어? 하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점성술사? 모나? 모나야? 아니 모나가 점 쳐져가지고 운명을 알려주긴 하는데 길잡이가 모나가 되나? 모나 말이지? 그럴듯한데? 모나가 길잡이? 모나님이라면 자신감 넘쳐 보이시고 점성술로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베넷은 어때? 베넷은 왜? 갑자기? 생각해봐. 베넷은 운이 나쁘니까 베넷이랑 반대로 움직이면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 쓰레기! 쓰레기! 생각하는 방향이 못돼 먹었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네요. 일단 적어두자. 찾아가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후보가 한 명이라도 많은 게 낫지. 생각났어요. 정찰기사 엠버님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찰기사 엠버. 맞네. 엠버는 방향감이 좋으니까. 나랑 여행자가 몬드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알려준 것도 엠버였어. 엠버님은 역시 훌륭한 가이드네요. 가이드라고 따지면 페이몬 너도 가이드 아니냐? 다른 후보 더 있어? 너. 생각 좀 해볼게요. 너. 한 분 더 있어요. 알베도님이 페보니우스 아, 기사단의 미카. 대표원 미카님에게 장비 세트를 만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미카님은 유격대의 측량사라서 길을 잘 찾거든요. 미카가 원정대 있을 때도 이제 선발대로 나서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길 찾는 거. 사람들에게 거리 측정법을 알려준 적도 있고요. 그분이라면 길을 잃을 일도 없고 방향을 안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럼 미카도 후보에 넣자. 어라? 약속한 시간이 감사합니다. 다 되어가는데 콜레이 씨가 아직 안 왔네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죄송하지만 장소를 옮겨서 계속할까요? 콜레이한테 가보려는 거지? 그럼 같이 가자. 콜레이한테 가자. 인파 속에 숨겨진 예언의 비밀. 콜레이. 뭐야, 콜레이 왜 저런 곳에 있어? 바람이야.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일찍 왔죠. 콜레이 씨? 설탕 씨, 전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막 당황해? 벌써 오. 약속 시간이 다 됐나요? 죄송해요. 전 뭐 이렇게 어색하냐? 작은 선물 같은 걸 포장하고 있었나봐. 허둥지둥 숨겨버렸어. 누구한테 주는 선물일까? 멤버겠지 뭐 누구겠니? 괜찮아요. 저희도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길을 모를까봐 데리러 온 것뿐이에요. 네, 바로 합류할게요. 그나저나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설탕은 4가지 수수께끼와 방금 의논한 결과를 콜레이에게 알려준다. 그럼 이제 나머지도 같이 의논해봐요. 다음은 3번째 수수께끼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라. 너희는 누가 떠올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가 다이루크가 떠올라? 야, 다이루크 다크 히어로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잖아. 아니 다크 히어로라고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을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진이 그나마 제일 정직한 것 같은데. 진? 클레? 클레도 어느 면에서 보면 거짓을 말하진 않지. 글쎄. 어... 신분상 거짓말을 아예 안 하긴 어려울 것 그치. 같은데. 하긴 아맘리에 진짜 다크 히어로 이야기 나오네. 아맘리에 몬드에 다크 히어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신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진짜 다크 히어로 나오네. 그럼 케이아 씨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기령 대장이긴 하지만 그 새끼는 인생이 거짓말이잖아. 무슨 소리야. 그냥 인생이 거짓말인데. 걔는 그냥 인생이 거짓말이야. 인생이. 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걔는. 네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 딱 봐도 거짓말을 엄청 잘하게 생겼잖아. 성실하게 살 사람은 절대 아니야. 반박할 수 없네. 반박 불가. 각설이, 그 음유시인 말이야. 그 녀석도 탈락이야. 늘 헛소리만 하거든. 다른 후보 없어? 거짓말쟁이 중에 1등이지 걔는. 진이 그나마 유력 후보이지 않을까? 단장대행 진님은 그니까. 아주 명망 높은 분이세요. 하지만 가끔 다른 사람의 아. 실수를 덮어주시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좀 의무감이 있어서 그럴만하네. 근데 이를테면 리사님이 도서관에 있다가 순찰 시간을 놓치시면 리사는 몸이 안 좋아 라며 둘러대곤 하시죠. 밤에 잠 안 자는 아이는 뭐야, 무시무시한 저- 이유를 좋아한다면서 이거 뭐야? 선생님을 달래기도 하시니까 조건에 안 맞겠죠? 어이 갑자기 이 새끼 뭐야?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어이 깜짝 놀랐네. 뭐야 비둘기? 어이가 없네. 그런 것도 거짓말이긴 해.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제외시키면 왠지 얘는 정말 엄격하구나. 우리가 엄격한 거겠지. 왜 뒤에서 시강해? 뭐야 저거? 성당의 로자리아님은 거짓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콜레이 씨는 잘 모르죠. 엄청 포스 넘치고 다가가기 어려운 수녀님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 연금술점을 지나가던 로자리아님이 알베도님에 관해 물은 적이 있어요. 알베도님에게 볼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알베도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궁금해서 조수인 저에게 물어본 거라고 하셨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묻는 표정이었어요. 목적을 전혀 숨기지 않으셨죠. 로자리아? 로자리아님은 거짓말을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로자리아. 로자리아가 싸움을 잘하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야.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이면 바로 무력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성당 수녀님들이 그러시는데 로자리아님은 성가대 활동을 빠질 때도 핑계대기 귀찮아서 그냥 사라지신대요. 근데 이건 맞아. 이건 맞을 것 같아. 괜히 거짓말 안 하고 나 안 해 하면서 그냥 왜요? 이러면 귀찮아서 하고 그냥 갈 것 같아. 정말 터프한 사람이야. 명단에 넣자. 그렇다면 사이노 씨도 후보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걔는 안 돼. 걔는 그냥 개그가 거짓말이야. 그건 존재해선 안 돼. 그냥 개그가 거짓말이라서 안 돼. 걔는. 맞아. 사이노도 거짓말을 귀찮아할 것 같아.
로자리아랑 비슷하네. 한 명 더 추천할게. 바로 레이저야. 아예 거짓말을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레이저. 야, 레이저가 제일 확실하지. 레이저가 제일 확실하네요. 레이저는 그냥 레이저야. 저도 한 명 떠올랐어요. 견습기사 노엘님이요. 아주 노엘. 성실한 분이라 딱 봐도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노엘은 좀 거짓말 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진계열이라 선이 거짓말 같은 거 좀 할 것 같은데. 다 적어두자. 잠깐만요. 한 명 더 있어요. 늘 연금 테이블 옆에 있는 데마로우스? 데마로우스? 네, 그게 실은 데마로우스 씨가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다. 앵아한테 빠졌네. 좋아하는 분의 마음을 얻기 전까지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게으름도 안 피우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데마로우스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그 리월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앵아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여행자한테 향고 만들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옛날에 데마로우스가 리월에 왔었거든요, 한번. 근데 이제 연금술을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연금술 포션을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데마로우스랑 앵아랑 만나가지고 스토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봐요. 그게 누군데? 네가 아는 사람이야? 저도 본 적은 없고 리월 사람이라고만 들었어요. 데마로우스 씨 말에 따르면 재밌고 기품 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이라고 해요. 칭찬뿐이라서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두 분이 사귈 수 있게 돕는 것도 제가 이번 윈드블룸 축제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좀 상대방이 팍스라서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데. 근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편지지와 봉투는 어떤 게 좋을지,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포장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요. 알죠. 저도 아비디아 숲에서 비슷한 일을 해봤어요. 전에 어떤 숲의 순찰자 여성분이 좋아하는 동료분에게 대신 러브레터를 건네줬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데마로우스 씨가 진행 중인 과제 관련 잡일도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답례로 새로 만든 냉각 장치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신났네. 쓸만해? 관상용으로는 좋아요. 실속 없네. 헛수고잖아요. 아주 사랑에 푹 빠진 모양이네. 그럼 데마로우스의 말을 믿는 셈 치고 후보에 추가하자. 그럼 마지막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이에요. 와. 이건 누가 떠오르나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 종려. 종려. 종려 아니야, 종려? 리사? 도서관 사서는 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리사. 전설 같은 건 다 책으로 기록하지 않나?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리 있어. 전설하면 어린이 도서나 그림책이 떠오르네요. 책. 는 어때? 타이나리 밑에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이 도서를 많이 읽었다고 들었거든. 나도 해당되는 거였어? 당연하죠. 적어둘게요. 설탕은 어떠려나? 전 연금물질 도감을 분석 및 어우. 활용, 신기한 합성 원리, 어우, 이과, 생명추론 어우. 같은 책을 좋아해요. 그래. 에이, 그렇구나. 난 제목도 못 알아듣겠어. 어우, 이과. 클레님도 적합할 것 같아요. 클레? 어머니인 앨리스님이 유명한 여행 작가잖아요. 전설이나 전기 같은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클레, 그치? 클레 좋아, 좋지. 그럼 클레도 넣자. 클레 좋지. 얼추 다 됐네요. 이제 이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예언에 관해서 물어보러 가요. 그럴까? 그래, 꽤 많은 가자. 인원인데 한 분씩 찾아가야 할까요? 그게 좋지. 그럼 팀을 나눌까요? 더 효율적일 거예요. 좋지. 의견을 수집할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설탕이 방금 생각해낸 방법을 알려준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여행자님과 페이모님은 오랜 파트너니까 같이 움직여요. 전 콜레이 씨와 한 팀으로 다닐게요. 그럼 그쪽은 완전 멋진 콜레이랑 든든한 완멋콜. 설탕에게 맡길게. 완멋콜 든설. 꼭 도움이 될 거야. 난 완전 멋진 콜레이니까. 개 좋아하네. 완멋콜. 무적의 페이몬과 여행자도 출발! 무적의 페이몬 뭔데? 어? 주로 정해진 거점에 있는 사람부터 찾을 생각이에요. 리사 씨가 있는 도서관부터 가봐요. 아 이거 여행자 말고 따로 이거 시점 보여주네. 거점 재밌는 어. 단어 선택이네요. 그럼 아지트?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 본 거지? 신났네. 나무 구멍이라고 하자. 아예 체험으로 해주네 이거. 얘네 뭐 끼고 있냐? 제레에다가 왕실, 삼도레, 절연에다가 왕실, 삼도레. 공룰이네 그냥. 리사님의 본거지에 도착했어요. 왠지 내가 이상한 단어를 알려준 것 같은데 어쩌지? 본거지. 저기 리사님, 어? 없니? 없네? 뭐야? 얘네가 왜 나와? 설탕, 콜레이, 어쩐 일로 왔어? 콜레이 오기 전에 콜 해야지. 아 진짜 씨. 씨발. 방심하고 있다가 한 대 쳐맞은 기분이야. 부탁이니까 그런 썰렁한 말장난은 제발 그만해. 이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리사 씨는 안 계세요? 놀랍게도 외출 중이셔. 지금은 자유를 찾으러 온 우리뿐이야. 평소에 외출도 안 하던 애가 왜 이때 외출을 한대? 난 자료 찾으러 온 게 아니야. 선배를 찾아왔다가 허탕만 쳤지. 리사님이 사이노 씨의 선배셨군요. 응. 수메르에서 선배의 지도교수였던 분이 내 은사님이기도 하거든. 우리 둘 다 소름파 학생인 셈이지. 그렇군요. 아니지, 저흰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저랑 콜레이 씨가 어떤 예언을 연구 중인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해요. 무슨 예언인데? 예언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렇군. 타이날이랑 알베도는 존재하지 않는 꽃 때문에 찾아온 거고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에 해당된다는 거네.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드리러 온 거라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아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설탕 우편함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설탕 우편함? 네,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예언이지만 말할 때마다 무서워 연구하려면 죽겠어. 심오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막 설탕 우편함이라서 달달하려나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써서 보내실 수 있게 연금 테이블 옆에 우편함을 만들려고요. 꼭 설탕 우편함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설탕과 콜레이의 우편함이나 설탕, 콜레이, 여행자와 페이몬의 우편함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다고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방법이야.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만 하겠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두 마디로 말하긴 좀 그렇지. 그치. 알겠어. 그럼 준비되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둘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세 분은 다 됐으니 이제 다른 분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네, 명단에 체크해뒀어요. 둘 다 내향적인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몬드에 온 뒤부터 콜레이가 더 자주 툴툴거리는 것 같지 않아?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안 툴툴거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친구야. 그런 것 같네. 여행하면서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건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이지. 예전에 걸었던 길에서 활기를 되찾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의 콜레이는 행복이나 활기 같은 건 모르는 아이였어.
행복이나 활기 같은 건 모르는 아이였지. 그 죽음밖에 모르는 아이였지. 그냥 거의 리퍼였지, 리퍼. 그냥 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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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던 앤데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비늘병이 완치된 건 콜레이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비늘병이 확실히 좀 크긴 컸죠. 왜냐면 비늘병이라는 게 결국 죽을 병이었으니까 다른 거보다. 아, 죽을 만한 병이었으니까 그게 좀 컸지 다른 거보다. 콜레이는 아주 민감하고 내향적인 아이야. 알베도도 봐서 알겠지만. 그치. 콜레이를 보살피는 동안 느낀 건데 본성은 아주 활발한 것 같아. 단지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성격이 변한 거지. 몬드에 식물과 화가를 찾으러 왔다는 건 다 핑계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콜레이와 7성인의 소환 둘 다 중요하거든. 이 새낀 진짜다. 이 새낀 진짜다. 이럴 때는 그냥 인정하라고. 그래 맞아. 걱정된 건 사실이야. 콜레이가 몰래 몬드에 몇 번 다녀갔는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거든.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때? 설탕의 도움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지도 몰라. 그건 설탕의 멘토로서 가지는 자신감이겠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러고 보니 수메르 학자들은 학문적인 관계로 특별한 사회관계를 쌓는다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수메르는 좀 특별한 경우지. 수메르가 학술의 도시라고 불리는 건 모든 자원이 학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수메르에서 학문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과 다름없어. 학문 연구를 위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지. 근데 우리 셋은 학문으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야. 같이 논문을 쓰거나 하지 않거든. 논문이 학문적 가족의 핵심이었다니. 그 논문 쓰려면 그러면 가족도 되는 거야? 대학원생끼리 같이 연구하면 이제 결혼도 하는 거네. 멀티가 없네. 우리 셋은 남매에 더 가깝지. 아무런 학문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남매 관계 말이야. 남매. 확실히 근데 동생으로 생각할 만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동생 걱정돼서 따르는 오빠들이잖아. 사이노도 그렇고 타이나리도 그렇고. 인정하기 싫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이해해. 나도 여동생이 있거든. 오빠가 동생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네 여동생은 좀 결이 다르지 않니? 안 지켜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여동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지켜줘도 될 것 같은데. 역시 내가 생각했던 학자의 도시 이미지와 비슷해. 가족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니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이루어진 가족이 더 끈끈할지도 몰라. 근데 진짜 확실하게 느끼는 건 요즘 스토리에서 너무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족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 수메르 스토리부터, 그러니까 수메르 들어왔을 때부터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요. 뭐 닐루 전설임무건, 지금 뭐 데이아 전설임무건, 수메르 마시무건, 카리베르트건, 지금 윈드블룸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뭐가 터지려고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둘 중에 누가 형이야? 누가 형이야? 아니 이거 요놈 근데 솔직히 하는 짓거리만 보면 타이나리가 형 같긴 해. 아니 솔직히 타이나리가 형 같긴 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봐봐, 이거 하는 행동 자체가 형 같잖아. 타이나리는 그냥 에이 그냥 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넘기잖아. 나이로 따지면 당연히 내가 형님이지. 타이나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야. 봐봐. 바로 그냥 발작 스위치 눌려가지고 반박하잖아. 이게 어리다는 증거야. 이게 그냥 바로 어리다는 증거잖아요.
타이다리는 에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넘기면 되지 이러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발작 스위치 늘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더 어린 네가 동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콜레이를 누님으로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 딱 그거거든. 이거 딱 큰형이 동생 놀릴 때 하는 방식이거든. 네가 동생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콜레이를 누님으로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형님이나 누님으로 인정하는 건 카드 게임에서 후공을 뽑았을 때뿐이야. 진짜 도라이 새끼. 후공 뽑았을 때 형님, 누님 제발 한 번만 물러주십시오. 와 진짜 캐릭터 확실하네. 개그맨이네 그냥. 아니 카베가 수메르 2토인 줄 알았는데 얘였네. 얘가 수메르 2토였네. 골 때리네. 골 때린다 골 때려. 다른 쪽은 두 사람에게 맡기자. 잘 풀렸으면 좋겠네. 우리는 어디부터 갈까? 게시판 근처로 가볼까? 게시판 근처? 낮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얘네 어디까지 가는지 좀 보고 싶다. 어디까지 가냐? 올라가냐?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네. 오 올라가네? 오 그대로 쭉 가는 거야? 오 야, 이것까지 제대로 구현해놨네? 이제 여기서 사라지겠지? 오 구현 잘해놨네. 쓸데없이 잘해놨네. 몬드 게시판? 게시판에 누가 있으려고? 리사가 여긴 뭐야 이거? 유치원이야? 아이씨. 야 쟤들이 찾던 리사가 여기 있었네. 이거 뭐 유치원인데? 있다. 우와, 거의 다 있네. 리사도 여기 있었어? 다들 오랜만이에요. 오, 여행자랑 페이몬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헤헤, 우린 잘 지냈지. 귀염둥이들, 나 때문에 놀란 거야? 얼마 전에 수메르에서 봤잖아요. 사부님이 항상 있던 곳에 없어. 내가 의자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나와서 좀 걸어야지. 미카 표정 왜 이래 이거? 왜 은근슬쩍 슥 쳐다보냐? 얘 표정 왜 이럼? 마침 오늘 미카가 왔길래 베넷이랑 레이저를 소개해줬어. 다들 야외에서 활동하니까 서로 챙겨주면 좋잖아. 안녕하세요. 전 미카예요. 전에 만났었지? 안녕. 잘 부탁드려요. 긴장 풀어. 우리의 오랜 친구인데 둘 다 좋은 녀석이야. 윈드블룸 축제 재밌어? 아직 별로 못 즐겼어. 예언을 조사하고 있거든. 예언? 무슨 예언? 너 반대로 가면 행복해진다는 예언. 페이몬이 그랬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정보를 모두에게 알려준다. 어머, 재미있을 것 같네. 명단에 나까지 있다니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대. 반대로 페이몬이 그랬음. 너 자신을 믿어. 맞아요. 자신을 믿어요. 베넷은 아주 훌륭한 모험가잖아요. 알겠어. 그럼 내 의견을 과감하게 말할게. 근데 난 말을 잘 못해서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돼. 설탕이 몬드성 연금 테이블 옆에 우편함을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적어서 거기에 넣어줘. 아주 꼼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네. 역시 설탕이야. 생각해볼게. 기다려줘.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러 갈 거지? 그럼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봐. 준비되면 편지를 보낼게.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이제 별을 따는 절벽으로 가보자. 누가 있을지도 몰라. 아무도 못 만난다 해도 높은 곳은 시야가 넓으니까 사람 찾기도 편하잖아. 수고했어, 그래. 귀염둥이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 설탕과 콜레이가 바람맞이산에 도착한다. 언제 여기까지 갔냐? 다음은 수첩을 좀 볼게요. 이쪽이에요. 알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누구야 저거? 아, 클레랑 유라, 엠버, 노엘이네? 뭐야, 그냥 다 나오네. 다행이다. 저쪽에 누가 있어요. 엠버? 유라도 있네? 설탕 언니! 목도리한 언니도 있네? 목도리한 언니, 씨. 콜레이, 마침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참, 노엘이랑은 초면이겠네? 소개할게. 이쪽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 노엘이야. 진이 죽어도 기사단 입단 안 시켜주는 노엘. 안녕하세요, 콜레이 씨. 전에 몬드에 다녀가셨을 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 콜레이 진짜 개찐따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외교 회담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클레님은 어쩐 일이에요? 물고기 폭파하러 왔나요? 아니, 클레는 기사 언니들이랑 순찰 중이야. 오, 웬일로? 그러고 보니 여기서 저랑 콜레이 씨를 제외하면 일하네. 다 기사분들이네요. 그러네. 노엘은 임시 기사단, 정찰 기사, 유격대 대장, 불꽃 기사.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젊은 기사분을 직접 보니까 놀라워요. 콜레이 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야, 이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아니,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빠꾸가 없어. 그냥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약간 나는 몬드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 나는 나무 구멍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아비디아 숲에 견습 순찰자로 일하고 있어. 견습? 견습? 아직은 정식 순찰관이 아니고 준비 중이란 뜻이야. 저랑 같네요. 저도 페보니우스 기사가 되기 어?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근데 또 노엘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노엘은 기사가 못된 이유가 진이 노엘이 기사가 돼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로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충분한데 일부러 안 시켜주는 거야. 말이 순찰이지. 지금은 정식 순찰 중이라기보단 수다 타임에 가까워. 긴장하면 안 돼. 바로 화제를 찾아서 올려야지. 긴장하지 마. 콜레이, 엠버랑 친구들 앞이라고 당황하지 말자. 콜레이 진짜 너무 찐따야, 찐따. 제가 맞춰볼게요. 최근에 온 손님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요즘 성에 수메르 손님들이 와서 다 같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어. 서프라이즈. 엠버, 콜레이 앞에서 서프라이즈 한다고 말해버리네. 미안, 난 어떤 서프라이즈인지는 말 안 해서 다행이야.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모르겠어. 쭈글쭈글대네. 실은 저희도 서프라이즈 같은 일을 겪었어요. 설탕이 말 다 해주네. 뭔데? 클레도 들을래. 설탕 씨가 대신 운을 뗐어. 다행이야. 이어서 얘기하자. 아, 찐따야. 콜레이는 찐따야. 설탕과 콜레이는 서프라이즈를 재밌는 얘기한다. 예언이네요. 그런데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알겠어. 정보를 알아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도 도울게. 고마워. 친구 사이에 고맙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음. 연금 테이블 옆에 우편함을 준비할 테니까 언제든 편지를 보내주세요. 재밌네. 다 같이 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써서 보낼게. 우리에게 맡겨. 근데 그 전에 순찰부터 다 돌아야 해. 그래. 루트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 바람맞이산부터 몬드성 성문까지야. 너희에게 다른 일이 있지만 않았어도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아, 괜찮아요. 오늘만 순찰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는 예언에 관한 일을 끝내면 합류할게요. 맞아요.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이번에도 몬드 캐릭터들 거의 다 나오네. 지금 안 나온 게 이제 로자리아랑 진인가? 로자리아, 진, 다이루크, 케이아 이렇게 안 나왔나? 괜찮아요? 디오나도 안 나왔구나. 아, 많이 티났나요? 그렇진 않은데 바바라도 안 나왔고. 고민이 있어 보여서요. 그럼 모나도 티가 안 많이 난 거네요. 많이 안 나왔네. 고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설탕 씨, 사실 엠버와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 콜레이 입장에서 원래는 제일 대하기 어려운 친구가 엠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본인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인데 원래는 엠버가 가장 대하기 힘들어야 되는데 콜레이 씨의 친한 친구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본인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에게 엠버는 정말 소중한 친구지만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다 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몬드에 왔을 때 전 너무 어렸고 경계심도 강해서 되게 모난 성격이었거든요. 이거를 엠버는 그런 얘기해버리네. 저와 친구가 되려고 계속 제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렇긴 했지. 엠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엠버를 동경했고 엠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콜레이의 1차적 목표 엠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허걱! 전 절대 엠버가 될 수 없다는 걸요. 안 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우스웠죠. 우린 닮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전 성격이 안 좋잖아요. 툭하면 긴장하고 생각도 많고. 콜레이 씨, 그런 말 봐요. 저 괜찮다면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아니 잠깐만, 너무 무거운 얘기 아니니? 이거를 아니 이걸 너무 무거운 얘기 아니야? 걸음을 늦추고 경치 좋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산들은 바람 속에서 콜레이는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비늘병이 완치된 최근의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이걸 다 들어주네.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왜 콜레이 씨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니까 솔직히 콜레이 인생도 진짜 기구하긴 해요. 억가란 억가는 다당한 인생이야. 어렸을 때부터 비늘병 걸려가지고 부모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도토레한테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생체실험 당하는 거였고, 부모는 이제 속은 걸 알아서 콜레이를 돌려달라고 맨날 실험실 앞에 와가지고 막 돌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도토레가 부모를 죽여버렸고, 그러고 이제 실험실에서 나온 다음에 몬드로 가서 그 사단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억가야 그냥. 콜레이도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도 제 성격이 싫어요. 틈만 나면 걱정하고 남들에게 늘 하소연만 하고. 그니까 도토레는 죽을 거면 콜레이 손에 죽어야 되는 게 맞긴 해 사실. 도토레가 누구한테 죽어야 되냐, 누구한테 가장 먼저 죽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콜레이 손에 죽어야 돼요. 가장 피해자가 지금 콜레이야. 아니 방랑자보다 더한 게 콜레이일걸? 이제 방랑자는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억가당한 게 라이덴 슈곤한테 억가를 당한 거지 도토레한테 억가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레는 그냥 한 파츠였을 뿐이야. 다이루크
근데 실상 이제 다이루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긴 하죠. 왜냐면 다이루크는 직접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무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다른 거보다. 이제 뭐 도토리랑 엮여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맨 처음에 그 원신 만화 보면 그 다이루크가 사안을 사용할 때 다이루크가 사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도토레가 사안을 보고 나서 도토레를 그 다이루크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도토레랑 연관돼가지고 지금 복수할 인물들을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방랑자, 다이루크, 콜레이가 이제 가장 이 좀 핵심 인물들이긴 해요. 다른 거보다. 근데 이제 진짜로 모든 인생이 억가당한 인물은 콜레이가 가장 크죠. 뭐 정리해보면 솔직히 방랑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라이덴 슈군한테서 그렇게 탄생하고 나서 그 정확히 말하면 도토레한테 인생을 억가당했다라기보다는 피에로한테 인생을 농락당한 거거든요. 애초에 방랑자 자체가 도토레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 자체, 이나즈마에서 일어난 그 니와 사건 자체가 피에로가 꾸며가지고 일어난 일이라서 방랑자는 사실 복수를 할 거면 도토레 쪽보다는 피에로 쪽에 복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도토레한테 복수를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니와를 직접적으로 죽이고 본인을 농락한 인물이 도토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다이루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신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다이루크가 이제 클립스라는 인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클립스라는 인물이 결국 죽게 된 이유 자체가 우인단이 개입해가지고 마룡 우르사를 끌어온 다음에 마룡 우르사를 막기 위해서 클립스가 사안을 사용해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도토레로 의심이 가장 많이 가는 정황이고, 거기다가 다이루크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겪고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떠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여행을 떠났을 때 집행관을 한 명 더 만나요. 근데 그 집행관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그게 아마 도토레의 가능성이 좀 많단 말이에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 집행관이 누군지는. 근데 엮여있는 집행관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이 도토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원신 만화에서 나오는데 맨 처음 첨전이라는 곳에서 그 몬드의 아이들이 사라질 때 이제 도토레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더 달라고 해요. 몬드의 아이들을 이제 목적을 숨기면서. 그때 이제 스네즈나에서 온 그 인물들을 습격을 하면서 다이루크가 사안을 사용하는데 도토레가 다이루크가 사안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이제 너는 흥미로운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봐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토레랑 다이루크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엮여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클립스가 실제로 죽은 이유도 도토레에 가장 가깝고, 그래서 이제 다이루크도 복수할 집행관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도토레가 가장 유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토레한테 억가를 당한 캐릭터는 콜레이가 맞아요. 왜냐하면 콜레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비늘병하고 연관돼가지고 도토레의 손에 놀아난 인생이니까. 그래서 쭉 읊어보면 진짜 콜레이가 인생이 기구하지. 그 맨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콜레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비늘병에 걸려 있었는데 콜레이의 부모가 그 비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선도자라고 하죠. 도토레의 부하한테 맡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생체 실험 그 약간 하는 그런 실험장이었고, 그래서 콜레이는 거기 갇혀가지고 실험 샘플로 이용을 당하다가 콜레이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콜레이를 돌려달라고 맨날 와가지고 간청을 했는데 그걸 본 이제 우인단 일원들이 시끄럽다고 콜레이 부모를 죽여버립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그 콜레이 부모가 죽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콜레이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풀려지게 되고 돌아다니다가 박해를 당하고 몬드로 온 거란 말이에요.
몬드로 와가지고 이제 그 일련의 사건, 특히나 그 몬드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야기 자체가 콜레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 도토레한테 인생 억가를 당하면서 굉장히 삐뚤어져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모나고 인생의 억가를 모두 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가 나 있던 상태에서 몬드에 와가지고 그 일을 벌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콜레이는 인생 자체가 도토레한테 억가를 당한 인물이죠. 예. 심지어 그 마신의 잔재 자체도 도토레가 주입한 거니까. 콜레이의 몸에 그 마신의 잔재가 있잖아요. 그 원신 만화 보면 무슨 뱀 여러 마리로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 도토레가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콜레이 몸에 주사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수메르 쪽에 연구 일지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연구 일지 같은 거 찾아보면 이제 잔디크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잔디크가 현재는 도토레라고 굉장히 이제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유력한 인물 중 하나인데, 그 인물이 이제 비늘병 인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콜레이를 보고 최고의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신의 잔재를 주입해가지고 비늘병이 억제가 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보고 나서 굉장히 최고의 샘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토레는 콜레이를 굉장히 중요한 샘플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뭐 병원 폐허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수천삼림 그 지하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억가를 당한 콜레이가 몬드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구원의 빛을 준 인물이 결국에는 엠버, 그리고 이제 사이노가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신의 잔재를 봉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콜레이가 된 건데, 진짜 콜레이 인생을 한번 쭉 리와인드를 해보면 도토레가 개쓰레기란 말이에요. 도토레만큼 인생에 걸림돌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주변 뭐 억가를 당할 수 있다면 억가를 당할 수 있는데, 진짜로 얘는 그냥 인생 자체가 도토레한테 다 망가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토레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콜레이의 손에 죽는 게 가장 합당해요. 그게 맞아. 심지어 아직까지도 도토레는 콜레이를 주시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PV에서도 콜레이가 그 악몽을 보고 깨어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도토레 자체도 콜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 샘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콜레이 몸에 마신의 잔재가 들어있고, 그리고 도토레 자체도 콜레이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콜레이는 앞으로 도토레랑 연관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콜레이는 도토레라는 인물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엮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도토레가 죽게 된다면 콜레이의 손에 죽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어. 이런 지금 콜레이가 이런 상태면 저는 솔직히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아마 여행자한테 좀 참교육식으로 당하겠죠. 뭐 가능성이 있다면 콜레이 흑화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콜레이의 몸에 아직까지 마신의 잔재가 남아있고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리사가 그 자신의 스승한테 부탁을 해서 사이노가 와가지고 사이노가 주문을 통해서 콜레이의 몸에 마신의 잔재를 봉인한 거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마신의 잔재가 나중에 봉인이 풀리면 다시는 봉인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도토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콜레이 몸속에 들어있는 마신의 잔재가 훨씬 더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진짜로 도토레 레이드 멤버 모집해도 한 트럭은 될 거야. 도토레가 워낙 한 짓이 많아야지. 애초에 그 몬드에서 아이들 그 실험 샘플로 쓰고, 스네즈나에서도 그 뭐 실험 샘플로 쓰고, 조각들 나와가지고 조각들 개판치고, 수메르에서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막 이랬는데, 도토레 레이드 멤버 모집합니다 이러면 손들 사람만 이제 한 트럭은 될 거야 진짜로. 그만큼 도토레가 벌인 일이 많다 이거지. 아무튼 뭐 이야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콜레이의 인생이 기구한 이유는 도토레가 거의 한 99%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콜레이가 약간 이런 찐따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억가를 당했는데 성격이 멀쩡하면 비정상이지. 괜히 얘가 찐따 같은 게 아니에요. 찐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 어쩔 수가 없었지 얘는. 인생이. 그니까 엠버를 동경하는 게 있고, 엠버는 밝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한테는 비친 거지. 그렇게 자기가 삐뚤어져 있을 때도 뭔가, 그리고 막 억가를 당할 때 약간 몸도 전염병 이렇게 걸려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을 때도 자신한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살갑게 대해준 인물이고 자신을 이끌어준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엠버가 어떻게 보면 콜레이한테는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윈드블룸 축제 자체가 콜레이 중심으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콜레이가 예전에 몬드에서 그렇게 흑화된 상태로 나와가지고 뭐 계속 말하지만 뭐 몬드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중이병의 온상이었던 장소가 몬드였으니까 이제 그 중이병을 해소해 주는 거지. 아니요, 괜찮아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서 기쁜걸요. 그거 알아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신 임무 때도 본인한테 비늘병 걸려있을 때 남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여행자가 본인의 몸 만지려고 하니까 막 손대지 말라고 막 기겁하면서 막 밀어냈잖아. 그 정도니까. 저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대화를 잘 못해요. 자꾸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윈드블룸 축제가. 설탕도 그렇고 콜레이도 그렇고.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연금술 얘기를 했을 때 콜레이 씨는 싫은 내색을 전혀 안 했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달까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도 벤티가 꾸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벤티가 과연 이 콜레이 사건을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진 이런 고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콜레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한 친구라는 거예요. 굉장히 괜히 이런 찐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런 쭈글쭈글 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거죠. 얘가 오히려 당당하고 막 엄청나게 내가 내다 이러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콜레이 씨가 느낀 감정을 저도 이해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입을 열기 전에 미리 속으로 연습해보고 말실수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하는 것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천재 선생님 아래에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 약간 요즘 사회적 문제를 조금 관통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솔직히 얘들뿐만 아니라 요즘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예전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걸 몰라. 옛날에 뭔가 배달을 시키려면 전화를 해가지고 음식 그거 메뉴를 말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것 자체도 그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전화를 안 한대요.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대. 요즘에 많대, 확실히. 콜레이 씨를 알기 전까지 저와 이렇게 닮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전 위로를 잘 못해요. 좋게 생각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야. 정말 말이 없네.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 설탕 씨 말대로 우린 정말 닮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진짜로 친한 친구는 솔직히 만나가지고 말도 별로 안 해. 진짜 친한 친구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재밌고 막 그래. 그래서 뭐 옆에 있으면 뭐 어찌라고 하면서 말도 잘 안 해 뭐. 스메르에 있을 때도 종종 이렇게 경치를 구경했지. 매번 혼자였는데 오늘은 친구가 하나 늘었네. 그니까 콜레이한테 친구가 생긴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괜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니야, 콜레이는. 몬드의 바람은 부드럽구나. 개인적으로 콜레이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중2병이 걸렸어도 중2병은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저 구름 좀 봐요. 꼭 제 시험관 같지 않아요? 풀속성이랑 바람이랑 아무런 시너지가 없는데 조합 망했는데? 죄송하지만 안 닮았어요. 어허, 팩트 금지. 그래요? 저희에게 다른 면도 있나 봐요. 적어도 시야는요. 고마워요. 털어놓으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그쵸? 저도 종종 플라스크에 말을 걸곤 해요. 나중에 꼭 씨앗이 얘도 내백한 정상은 아니야. 달콤달콤 꽃과 씨앗이 내백한 바람의 꽃을 보여줄게요. 배 뭐라고요? 내 배를 쳐버리고 싶다고. 제가 만든 아주 멋진 작품이에요. 콜레이 씨라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네, 좋아요. 꼭 보여주세요. 쿠키 먹을래요? 치즈 맛이랑 토마토 맛이 있어요. 토마토 맛 쿠키? 토마토 맛 쿠키. 좋죠. 전 치즈 맛이야. 토마토 맛 쿠키는 뭐냐? 오, 둘이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어. 뭐야, 씨. 뭔데? 왜 관음하는데? 우리도 가서 같이 놀까? 아니, 둘이 같이 있게 두자. 지금 콜레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과거의 콜레이를 모르는 새로운 친구야. 그치, 과거의 콜레이를 모르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다. 엠버가 현명하네. 콜레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지. 모르겠어. 뭐가 다른 거야? 알바도! 알바도! 내가 알바도! 달라. 클레도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다양한 친구들로부터 힘을 얻거든. 지금의 콜레이에겐 내가 주는 힘만으로는 부족해. 한편 차가운 바람이 부는 별을 따는 절벽에서는 이제 나야? 갑자기 내 시점으로 돌아오. 별을 따는 절벽에 도착했어. 여기에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을까? 진이랑 다이로크 있으려나? 살려주세요!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요! 뭐야, 데마로우스네? 로자리야? 엄청 큰 소리가 났어. 빨리 가보자. 뭐요? 데마로우스? 그리고 모나? 로자리아랑 모나? 이게 무슨 조합이야? 진짜 조합 뭐냐 이거? 나도 묻고 싶어.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월세는 냈니? 오랜만이야. 다들 윈드블룸 축제 잘 보내고 있나요? 안색을 보니까 요즘 잘 지내나 보네? 응, 바닥에 엎드려 있는 누구보단 훨씬 잘 지내지. 그런 말 마. 나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라고. 이 수녀님이 안 도와줬으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됐어. 손만 까딱하면 되는 일인데 뭐.
진짜 쿨하네. 맞아. 추락할 뻔한 데마로우스를 한 손으로 끌어올렸으니까. 한 손? 괴력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뭐야? 거야? 추락할 뻔했다니. 실은 꽃을 꺾으러 왔다가 길에서 모나를 만났는데 아스트롤 라벨을 보더니 오늘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산을 오르지 말라고 당부하더라. 아스트롤라베. 근데 결국 올라왔네. 응,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꼭 해야 할 일? 하,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을 선물하려고 목숨까지 거는 거야? 허걱. 하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는 사람은 잘 없지. 죽다니요. 예언이 진짜일 줄은 몰랐다고요. 모나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윈드블룸 축제는 사랑을 갈망하는 몬드 사람들의 축제잖아요. 전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꾼이네. 어쨌든 알았어. 로자리아는 어쩐 일로 왔어?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사람 목숨을 구했네. 땡땡이 치던 중이었네. 그래서 수전반이 100%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한 거구나. 참, 여행자랑 페이몬은 무슨 일로 왔어? 뭐라도 건지려고 왔지. 사람 찾느라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 참, 마침 너희도 찾아가려고 했어. 어? 예언에 대해 그리고 설탕과 콜레이와 함께 정보를 그렇구나. 정리했다. 단서가 떠오르면 우편함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 예언이 있었다니. 게다가 내가 후보가 될 줄이야. 그럼 내가 사랑에 빠진 사실을 모두 알게 됐겠구나. 굳이 알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더라고.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세실리아 꽃을 주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 사람은 앵아가 그리 좋더냐? 아 잠깐, 아무도 안 에? 물어봤거든? 은근슬쩍 여자친구 얘기할 생각 마. 앵아가 그리 좋더냐? 나 들켰네. 단서가 필요하다면 천재 점성술사로서 당연히 편지를 써줘야지. 내 친필 편지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천재 점성술사 모나 메기스토스. 어?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바쁜 거 같은데 얼른 가봐. 그럼 우린 이만 친구들에게 가볼게. 가볼게요. 조심해요 데마로우스 씨. 알겠어. 부끄럽네. 아무튼 정말 고마워. 이 세실리아 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세실리아 꽃 근처에 널려 있는데 뭔 이거 캐느라 절벽에서 떨어질 뻔 아니야. 와 진짜 우편함 설치해놨네. 우리 왔어. 너희가 좀 더 빨랐네. 고생했어. 상황은 어때? 말은 다 전했어. 문제 없을 거야. 저희는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우편함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근처 가게에서 재료를 전부 공짜로 주셨거든요. 근데 콜레이가 나무가시에 찔려서. 아 근데 나무가시에 찔리면 진짜 아픈데. 나무가시는 찔리면 그거 빠지지도 않아. 괜찮아. 우리네 있다 보면 나무가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도 이미 치료했고. 오늘 일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보내올 편지만 기다리면 돼요. 여행자님이랑 페이모님 모두 푹 쉬어요. 우편함은 제가 확인할게요. 설탕은 알베도처럼 믿음직하다니까. 너희가 있으면 항상 편했던 것 같아. 아이 쑥스러우니까 그런 말 마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 뭐? 여행자, 만난 거 사줄 거지? 또 밥? 아휴 알았어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난 설탕이랑 남은 재료를 가게에 돌려줄게. 배고프겠다. 어서 가봐. 오늘은 이쯤에서 해산할까요? 다 준비되면 다시 여기 모여서 정보를 공유해요. 뭐야 누구야? 어? 모임? 님 누구임? 뭐야? 뭐야 누구야?
설마 이거 밥 먹고 왔는데 막 때려 부순 거 아니지? 그럼 에반데. 난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페이본이 내 모라를 다 쓸 생각이구나.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그리고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을 거잖아. 혼자 먹을 거잖아. 그제야 배가 고픈 게 느껴졌다. 페이본과 함께 배부른 한 끼를 먹었다. 배부르다. 배불리 먹고 길가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네. 물건은 다 준비됐지? 오후 5시쯤 만나서 우리 집으로 갈까? 좋지. 술이랑 훈제임도 챙겼으니 너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 커플쉑들 진짜 좀 쳐대.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우리 집은 햄 대신 베이컨만 먹는다는 걸 기억할 때도 되지 않았어? 오늘 우유 사는 거 잊지 말아야지. 시간 될 때 놀러와. 경치 감상하는 뭐요? 중이야? 벵가놈 마니요. 각설이, 너도 밥 먹으러 왔어? 뭐 좀 시켜줄까? 밥 사주려고? 아, 아깝네. 좀 전에 술을 마셨거든. 좀 전이 아니라 맨날 마시잖아. 마음은 잘 받아둘게.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으니까 마음껏 고마워하라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보면 알 거야. 뭔데? 이건 쪽지에 간략한 지도와 주문 같은 말이 적혀있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예언의 정답이지. 예언의 정답? 이걸 갑자기 알려준다고?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너희가 찾는 등불을 찾을 수 있어. 다만 내가 너라면 바로 답을 보러 가진 않을 거야. 알다시피 이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근데 왜 답을 먼저 알려주는 거지? 갑자기? 비밀은 잘 묵은 술과 같아서 다 같이 열어야 의미가 있지. 알겠어. 그럼 이만 가봐. 예언의 비밀을 풀고 나면 같이 수다 떨자.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사랑시 속성 코스를 열어도 좋고. 그놈의 사랑시 속성 코스 이씨. 그걸 또 하려고? 근데 올해는 다른 학생이 없어서 너희가 머릿수를 채워줘야 할 것 같네. 그럼 나중에 보자. 벤티는 만날 때마다 여유로워 보여서 부러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까 걔다. 누구세요? 넌 스네즈나의 사람이세요? 안녕, 스칼렛이라고 불러줘. 스칼렛? 근데 안 더우세요? 아니 이 나라에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고? 나도 너처럼 다른 곳에서 못 들어온 여행자야. 내가 한 잔 살게. 어때? 고맙지만 오늘은 안 마실래요. 적어도 내 호의를 보정하진 않네.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느껴져. 티가 나는구나. 우린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야. 물론이지. 그래서 너희한테 말을 건 거야. 방금 상점가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연금술점 옆에서 너희가 하는 대화를 들었어. 신비로운 예언을 연구 중이라면서? 맞아요. 정말 신비롭긴 하지. 몬드의 정치가 느껴지는 예언이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답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까? 당신도 예언에 관심이 있나요? 예언보단 몬드라는 이 나라에 더 관심 있다고 해야겠지. 몬드라는 나라에 더 관심이 있다? 난 먼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몬드에서 오랫동안 지냈었거든. 다들 몬드는 낭만적인 곳이라면서 꼭 와보라고 추천하더라고. 낭만의 도시긴 하지. 요즘이 마침 그분과 관련된 기념일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어. 그분이 봤던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 그분과 관련된 기념일?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 확실히 자유와 낭만에 어울리는 곳이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예언은? 알겠어요. 답을 찾을 수 있다면요. 고마워. 넌 정말 친절하구나. 만나서 반가웠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여유롭고 좋은 하루 보내.
스칼렛? 포켓몬? 포켓몬? 확실히 옷차림이 현지인이랑은 다르네. 고향이 어딜까? 날 위해 존재하지 않는 꽃을,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를 찾아줘.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을 찾아줘. 로자리아네? 자유로워 보이는 몬드성에도 당신처럼 몰래 내 뒤를 밟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 로자리아가 뒤를 밟는다는 건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건데. 로자리아는 몬드에 위협이 되는 애를 철저히 감지를 하는 친구거든요. 인파 속에 숨겨진 예언의 비밀. 여기까지네. 로자리아가 마지막에 저렇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건데. 뭔가 비밀이 있나 보네요. 벤티가 쪽지를 줬네. 볼 수는 없네. 일단 2막은 이렇게 끝났고 3막이 언제 진행되냐? 3막이 이제 내일 모레 개방되네요. 내일 모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개방될 거야. 뭐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아마 아까 보니까 뭐 리사랑 그거 있던데? 리사랑 사이노였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걔네 말고 추가된 애 없나? 얘네가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있네. 오랜만이야, 사이노. 윈드블룸 축제 기간에 몬드에서 널 만나다니 정말 놀랐어. 무슨 벨이네 이것도. 리사 선배라면 제가 몬드에 왔다는 걸 진작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역시 안 통하네. 근데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을 테니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같은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죠. 키루스 선생님은 늘 시적인 표현을 쓰시곤 했지. 그런 점은 내가 더 많이 이어받은 것 같고, 사이노 넌... 설마 시적인 표현이 사이노가 하는 그 개그야? 선생님의 재치있고 별난 면을 이어받았지. 재치있고 별난 면이 그런 거냐고. 전 지금 대풍기관이니까 그런 말은 안 어울려요, 선배. 하이개그도 제가 선생님보다 한 수 위고요. 와, 자부심 미쳤다. 하이개그도 제가 선생님보다 한 수 위래. 그래? 몬드에서는 모험가 사이노를 지낸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있었네. 키루스가 원인이었네. 그건 그렇죠. 지금 이 계절의 몬드 꽤 아름답지?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번 여행으로 선배가 퇴학하고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리사가 탈주한 이유가 있다. 하루 종일 아재 개그 듣고 있으면 나 같아도 탈주한다 진짜. 난 언제나 현명하니까. 선생님도 선배처럼 융통성이 있으셨다면 지나온 생을 훨씬 편하게 사셨겠죠. 과한 고집은 득이 될 게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사임하셨다고 이젠 험담도 다 하네. 정말 많이 변하긴 하셨나봐. 학자들은 고집스러워지기 마련이지. 난 네가 그런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주 와서 몬드의 자유를 느껴봤으면 해. 콜레의 일은 들었어. 어렸을 때의 일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훨씬 나아졌더라. 리사도 콜레이를 돌봐준 인물 중 하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이 실상 콜레이를 가장 많이 도와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콜레이의 몸에 있는 마신의 잔재를 봉인할 수 있게 도와준 두 명. 이게 리사랑 콜레이입니다. 리사랑 사이노. 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리사가 이제 쿨레이를 더 신경 쓰는 면도 있고 사이노도 그렇게 쿨레이를 좀 많이 신경 쓰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실상 거의 콜레이의 보호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타이나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치 있는 인물이지만 얘네가 진짜 뭐 물리적으로는 가장 좀 콜레이를 많이 보호한 인물 중 하나죠. 네. 넌 콜레이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잖아. 너희는 꽤 닮았어. 헤르마 누비스의 힘도 널 힘들게 했었지. 헤르마 누비스의 힘이 아마 사이노가 쓰는 힘이 있잖아요. 그 사이노한테 그렇게 덮여 씌워지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 궁, 원소 폭발.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사이노 자체도 본인한테 있는 힘이 특별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찾아보면. 다 지난 일이에요. 상부의 기대와 달리 선생님은 사막 출신인 절, 제사장의 힘을 실험하는 실험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힘. 그러니까 제사장 카살레랑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힘을 이어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실제로. 예. 제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절 거둬주셨고 여러 지식과 수메르에 적응하는 맞습니다. 법을 가르쳐주셨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노는 쿨레이한테서 동질감을 느낀 거죠. 전반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이노인데 콜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강제긴 하지만 본인 몸에 주입된 마신의 잔재를 제어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질감을 느낀 거지. 넌 아주 재능 있지만 재능이 저주가 될 때도 있어. 그래도 학생이자 양자인 네가 있어서 선생님의 고집이 그나마 꺾인 거겠지. 아, 키루스의 양자가 사이노인가 보네. 얘가 양자인가 보네, 양자. 선배로서 정말 기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지한 대화로 흘러가는 느낌이 새삼 그리워지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콜레이는 인생이 도토레에 의해서 억가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워낙 콜레이를 잘 챙겨주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콜레이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앞으로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게 좀 보이는 거지. 근데 다만 계속 말하지만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도 마신의 잔재는 콜레이의 몸이 봉인되어 있는 상태다. 언제든지 도토레가 나타나서 그걸 깨울 수 있다는 게 좀 불안 요소죠. 엄밀히 말하면 선배도 우리의 일원이고 큰 누님 같은 존재예요. 큰 누님. 아버지의 말투를 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큰 누님. 그럼 선배 말고 리사 누나라고 불러야지. 누나라고 불러. 누나라고 부르라고 누나. 그건 사양할게요. 그건 곧 죽어도 안 하네. 그런 건 어떡해. 어렸을 때랑 달라진 게 없네. 어렸을 때도 한 고집 했나 보네. 진짜로 근데 리사가 사이노한테 듀얼 이기면 고분고분 말 듣지 않을까? 약간 그럴 것 같은 게 소름임.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듀얼 이기면 말 들을 것 같은 게 개소름임. 진짜 그럴 것 같아. 이런 걸로 뭐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새삼. 머리 잡고 있는 거 봐. 괜히 말했다 이건가? 유일하게 사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딱 한 2명 정도 있네.
타이나리는 제어가 안 되는 것 같고 리사 정도는 좀 제어가 되는 것 같네. 뭐요 엘라버스크 나가 이 자식아. 여기도 커플이네. 아유 씨. 이 1차에는 쟤네 2명밖에 없나봐. 쟤네는 원래 있었어요.